안녕하세요. 식물을 읽어주는 식조락TV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식물은 해바라기 앵초입니다. 앵초는 제가 앞서서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앵초는 정말 종류가 많아요. 그 앵초 중에 오늘 해바라기 앵초는 그동안의 앵초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해바라기처럼 키가 크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바라기 앵초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원래 앵초는 거의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자라는데 정말 키가 크게 자라는 것 같아요. 해바라기 앵초는 쌍떡잎 식물 앵초목, 앵초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적응력이 뛰어난 다년생 식물이고요. 5년 이상을 생육한다고 해요. 앵초라는 이름은 꽃이 벚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홀꽃은 벚꽃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에 몇 번 소개해드린 겹꽃으로 된 앵초는 벚꽃보다는 좀 살짝 장미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해바라기 앵초의 원산지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지활동 야생화로 산과 들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야생화이지만 실외, 실내 어디서든 잘 자라고요. 해바라기 앵초는 키우기도 쉽고 관리하기 어렵지 않은 식물이에요. 개화 시기는 4월달부터 여름까지입니다. 4월부터 개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하기도 하고 겨울철에 노지 월동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실내에 두고 키워서인지 조금 일찍 개화를 해서 아직까지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꽃이 져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막 꽃이 펴서 정말 이쁘게 지금 개화를 한 아이도 있어요. 앵초의 꽃말은 행운의 열쇠, 젊은 날의 슬픔입니다. 젊은 날의 슬픔이란 젊은 시절 아픈 사랑을 발판 삼아 미래의 연인과 참사랑을 키워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앵초는 꽃의 색깔마다 꽃말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흰색은 첫사랑, 노란색은 귀여움, 보라색은 희망을 의미한다고 해요. 지금 이 해바라기 앵초는 살짝 노란색과 빨간색이라고 보다 좀 진한 자주색이 섞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앵초를 선물하실 때는 꽃말을 신경 써서 선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앵초 같은 경우는 야생화이지만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식물이에요. 다양한 교배종들이 많기 때문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앵초는 꽃 색깔이 상당히 다양한 편인데요. 단색부터 화려하게 투톤색인 앵초도 있고, 홀꽃도 있고 겹꽃도 있고 참 다양한 꽃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앵초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과 건조에는 취약합니다. 물이 부족할 경우 잎이 아래로 처지는 목마름 신호를 주기 때문에 그때 물을 주셔도 됩니다. 생장이 더딘 겨울철에는 물 주는 주기를 늦추셔도 되고요. 물이 금방 마름은 여름에는 물을 자주 주셔도 됩니다. 물을 주는 주기는 참고만 하시고 키우시는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 주기를 달리 하시면 되는데요. 식집사님들마다 키우는 환경도 다르고 온도, 습도, 또 통풍은 얼마나 하는지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키우시는 환경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해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마름 확인이 힘드시다면 손가락 혹은 마른 나무로 흙을 찔러 보세요.
흙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화분에 물이 많이 고여 있을 경우 과습으로 인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 물을 주고 난 뒤에는 물 빠짐과 통풍을 신경 써 주시는 게 좋고요. 해바라기 앵초 같은 경우는 물을 주실 때 잎과 꽃에 물이 닿지 않는 게 좋아요. 흙에다가만 물을 흘려주시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면관수로 물을 주는 건데, 저면관수로 물을 줄 때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죠. 직접적으로 물을 뿌려 주셔야 된다면은 꽃잎과 잎사귀를 피해서 흙에다가 물을 흘려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앵초는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대부분의 식물들이 빛을 좋아하는 양지성 식물이 많은데요. 빛을 좋아하지만 반양지,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앵초입니다. 빛이 부족하면 웃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빛을 쏘여주시는 것이 좋고요. 더운 여름철 강한 직광은 잎이 타들어갈 수 있으니 반양지나 반그늘로 옮겨서 키워주시는 것이 좋고요. 실내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빛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때 식물 생장 등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초는 노지 활동이 가능한 다년생 야생화입니다. 겨울철 최저 영하 5도까지 노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따뜻한 지방이 아니고서는 좀 키우기는 힘들 것 같네요. 노지 월동이 된다기보다 노지에서는 좀 적당한 보양을 해줘야지 월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바라기 앵초의 적정 생육 온도는 10도에서 20도입니다. 여름철 25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성장을 멈춘다고 해요. 여름철에는 서늘한 곳에 두고 키우셔야지 꽃도 계속 피우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뿌리가 가득 차거나 화분이 꽉 차게 되면 분갈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배수가 잘 되고 통기성을 고려한 토양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배양토와 마사토를 8:2 비율로 잘 배합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해바라기 앵초는 어제 물을 주고 물을 빼고 있다가 지금 찌그러 가지고 올라왔는데 잎사귀 상태가 상당히 푸릇푸릇하고 좋은 것 같아요. 꽃잎도 이렇게 투톤 색깔에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 같네요. 겹꽃으로 된 저번에 발레리나 앵초도 이쁘지만 저는 이렇게 잎이 한잎으로 된 해바라기 앵초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살짝 좀 매혹적인 벚꽃의 모양. 이제까지 소개해드린 앵초와는 다르게 잎은 조금 작지만 보시면 정말 키가 좀 크거든요. 원래 앵초는 거의 이 화분만큼 밖에 안 자라는데 해바라기 앵초는 보시면은 이렇게 목대가 상당히 길게 올라가서 이렇게 꽃이 여러 개 피는 것 같아요. 앵초가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다양한 만큼 근데 그 다양한 앵초들이 다 색깔부터 꽃 모양이 이쁜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투톤도 매혹적인 아이들이 많고, 앵초만 만약에 소개를 해드려도 진짜 끝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개량종이 워낙 많아서. 날씨가 갑자기 너무 확 따뜻해져서 지금 옥상에 보시면 꽃이 정말 많이 피었어요. 때가 져가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큰 나무들 뒤로 꽃이 핀 식물들이 여러 개 있는데 많이 가려졌거든요. 저번에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발레리나 앵초와 완다 앵초가 잘 있나 볼까요? 발레리나 앵초 여기 저렇게 자라고 있네요. 여기도 있고요. 완다 앵초도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색감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게 앵초의 매력인 것 같아요. 꽃은 작지만 정말 이쁜 색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거를 제가 가져가서 같이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이 해바라기 앵초가 얼마나 꽃잎이 작은지. 보시면 완다앵초랑 비교했을 때 꽃잎 크기가 작은 편이고 키가 큰 편이에요. 해바라기 앵초라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정말 발레리나 앵초랑 있을 때도 발레리나 앵초에 비해서 꽃잎도 작죠. 그리고 키가 크고. 앵초는 봄이 되면은 빠지지 않는 야생화 중 하나거든요. 정원의 식재로 되고 이렇게 화분에 키우시는 것도 좋으니까, 노지 월동은 살짝 애매하기 때문에 정원에 키우실 경우에는 겨울철 보양을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화분에 키우실 때는 겨울철에는 실내나 하우스 같은 데로 들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바라기 앵초는 제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아름답고 멋진 꽃과 좋은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